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 25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요. 지난 27회 때 나왔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보실까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하는 경우다.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사용 내면은 전기세 내잖아요. 전기요금은 준조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취득가액에 불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2번에 보시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자, 내가 건물을 지면서 신축하면서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죠. 그 자금을 차입하는 날로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이자가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그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들어가는 이자는 그냥 순수한 이자 비용이 되겠죠. 건설자금 이자 포함시킵니다.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여러분 연부 취득이나 활부 취득 있죠? 활부라든가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뭐가 붙습니까? 활부, 연부 취득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붙어요. 연체이자. 활부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붙거든요. 이때 연체이자와 활부이자는 개인은 취득가액의 불포함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연체이자나 활부이자는 법인은 포함시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활부이자나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개인은 취득가액의 불포함, 법인은 포함입니다. 그래서 법인이죠. 법인이 연체이자를 지급했으면 포함시킵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기로 지급되는 용역비와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금 이외에 당사자끼리 협약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그러니까 취득자가 어떤 그 당사자 간에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면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취득가액에 불포함되는 경우 방금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기요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함이 안 되는 거요. 이주비 포함 안 됩니다. 이주비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함이 안 되는 건 뭐냐? 광고 선전비 포함이 안 됩니다. 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건물 같은 거 분양받으면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전기요금, 그리고 광고 선전비, 그리고 이주비,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취득세의 세율인데요. 암기할 게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취득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죠. 그리고 취득세의 세율은 다양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서 유상승계 취득이냐, 또 유상승계 취득이라도 농지냐 농지가 아닌 거냐, 무상승계 취득에는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하게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표준 세율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문제가 풀리죠. 여러분 상속은요, 상속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what.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1000분의 23입니다. 2.3%죠. 농지가 아닌 기타 상속이다. 1000분의 28입니다. 2.8%. 그리고 증여는요, 후 기준이죠. 후. 누가 증여받았느냐.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15입니다.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그러나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이렇게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인데 세율이 다르거든요.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1000분의 23 맞죠. 합유, 민법에 합유, 공유, 총유가 나오죠. 총유하고 있던 것을 분할했다. 총유, 공유, 합유는 1000분의 23입니다. 2.3% 맞고요. 원시취득입니다.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농지를 조성하게 되면 면제가 되겠고요. 원시취득했는데 농지가 아닌 겁니다. 원시취득은 농지가 아닌 것 1000분의 28입니다. 2.8%.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의 무상취득.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의 거니까 증여가 되겠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네요. 해서 네 가지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이지요. 이때는 얼마입니까? 공유, 총유, 합유의 분할은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미만하면 틀립니다. 이하라는 것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라고 하죠? 세 글자 면세점이라고 하죠. 1번 틀렸고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렸고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금액이 과표가 된다. 그렇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취득세 과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하여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이거는 법인이 말이죠.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원들에게 주거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중과세가 아니라 면제해 줍니다. 면제.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경우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의 2%죠. 2%에 100분의 200을 합한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표준세율이 1000분의 44%라면 플러스 1000분의 20은 2%의 2배니까 4%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8%가 되겠는데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을 합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0이 아니라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1%.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요.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2%. 9억 원 초과는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1000분의 20이 아니라 1000분의 11%가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자,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거죠. 요거 출제됐는데요. 자,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인데 2%만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밑에 해설 보세요. 건물을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런데 개수로 인한 취득인데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순수한 개수입니다. 그리고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그리고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 10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는 것도 1000분의 20입니다. 또 네 번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이죠. 이러한 것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의 경우에 한해서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차량을 취득했다. 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차량을 취득했다. 레저시설 등을 취득하는 것도 1000분의 20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자, 기억 보세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건 제외되죠. 토지의 지목 변경, 가격이 증가되었죠. 간주취득은 다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니은 맞고요.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과점주주가 50%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상속받거나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 이 문제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2%를 적용하는 내용들 해설에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표준세율 틀린 것.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상속으로 농지취득 1000분의 23.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것은 1000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같은 건데 유상승계 취득을 농지를 취득하면 1000분의 30입니다. 3%.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40입니다. 거기 보세요. 농지 외 거니까 1000분의 40이니까 틀렸죠? 합유, 총유는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신고한 금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커야 되겠죠. 건축입니다. 신축과 재축은 제외되고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원시취득으로 보아서 1000분의 28을 적용합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죠. 매도인이 매매한 거를 다시 사겠다는 조건이 환매 특약 조건이거든요.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적용한다. 틀렸죠? 환매 등기는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은 한 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여러분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가 있으니까 인근 지역에서 토지를 사는데 10만 원 주고 사고 안 내겠죠? 또 사고 안 내고 또 사고 해서 1년 이내 인근 지역에서 여러 번에 걸쳐 사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 산 것도 한 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12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농지를 교환했습니다. 농지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라든가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교환 이런 것들인데 농지는 1000분의 30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아래 부동산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병원의 병실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골프장 취득세 중과지요. 고급주택 중과입니다. 법인의 본점에서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 이것도 주차타워도 업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영업장 중과세 제외입니다. 중과세가 되는 것은 골프장, 고급주택, 법인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도 업무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부가징수인데요. 틀린 것. 납세 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2년 이내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2년이라는 말이 지났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재산권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 세액에 가산합니다.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15번.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브랭크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나열된 것.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그러나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음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둘 때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취득세 종합문제 16번. 옳은 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러분,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실질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설립 시 과점주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압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50%가 초과되어야 과점주주가 되는 겁니다.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부동산 및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글자 비과세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법령이 정하는 고급 월학장에 대해서 임시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원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사용 건축물은 부과하지 아니하는데요. 사치성 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5번.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건축법상 대수선을 했는데요.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입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역시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왜 틀렸냐면 대수선이죠. 대수선. 대수선은 제외됩니다. 그냥 단순히 공동주택 개수로 인하여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개수할 때는 부과하지 않는데 대수선할 때는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것은 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 만만치 않죠. 완벽하게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